안녕하세요, 왓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입문용 다이버치로 많이 거론되는 오리스의 에커스를 리뷰해보려 합니다. 오리스는 시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기계식 방식을 고집하면서 환경과 밀접한 콜라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 안 되는 독립 브랜드 중에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에 포지셔닝 되어 있고, 디자인과 마감도 준수한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2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칼리버 115를 출시하면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뚝심이 느껴지는 오리스의 다이버워치는 어떨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에커스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된 디자인인데요. 이전 모델들과는 다르게 핸즈에서 샤프함이 느껴지고, 엔드링크와 러그의 디자인을 수정함으로써 케이스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격대를 떠나서 여러 다이버워치들 중에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호평받는 모델인데요. 최근에는 사이즈의 옵션도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면서 기존 극단적이었던 사이즈 부분을 천천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4-5년 전쯤에 에커스를 처음 접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이즈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서 오로지 디자인만 보고 정말 마음에 들려 했었는데, 당시 훨씬 저렴한 미도의 오션스타 캡틴을 보고 나니까 구형 에커스의 핸즈가 너무 촌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메이플 스토리 처음 시작하면 주는 몽둥이 느낌? 무튼 그때의 에커스가 현재의 디자인이었다면 좀 더 빨리 만나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동가격대에서 많이 비교되는 론진의 하콘보다 훨씬 세련된 디자인이라 생각이 됩니다. 차분하면서 깊은 느낌을 가진 다이얼은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주는데요. 심해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바다를 구현한 듯한 딥시의 다이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 리뷰했던 티스의 젠틀맨 모델보다 훨씬 마음에 드는 컬러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옵션을 지원하는 에커스에서 컬러의 선택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중 그린의 컬러감도 괜찮게 느껴졌지만 제 취향엔 그윽한 멋이 있는 이 딥블루 컬러가 가장 베스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썰레이를 선호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바라보게 되는데요. 동명시계 글라스와 맞물려오는 심오한 느낌이 마치 바닷속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스펙을 살펴보면 케이스 사이즈는 43.5mm, 두께는 13mm, 로그투로그는 50mm로 용도를 포함한 사이즈가 47mm에 육박하기 때문에 절대 작지 않은 사이즈인데요. 다행히도 경사진 러그의 디자인 덕분인지 손목에 얹었을 때의 느낌은 딱 컴팩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디자인적으로 많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핸즈와 인덱스라 생각이 되는데요. 구형과 다르게 쭉 뻗은 핸즈는 다이얼의 컬러같이 시원하게 느껴지고, 특정 각도에서 블링거리는 인덱스도 단조로울 수 있던 디자인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덱스의 테두리를 보면 3분의 1 정도가 다른 높이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평평하게 마감되었다면 이 정도의 오묘함은 없었을 것 같은데, 디테일에 신경 쓴 오리스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120 클릭의 단방향 베젤은 생각보다 빡빡하게 움직이는데요. 당연히 베젤이 빡빡해야 안전하지만 바다에 들어갈 일이 없으면서 베젤을 돌리는 습관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다른 다이버 시계들이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었다면 이 모델은 과속하지 말라고 방지턱이 걸리는 느낌이었는데요. 소리도 그렇게 경쾌하지 않아서 어디 문제 있는 앤가 싶었는데, 다른 개체들도 그런 걸 보니까 원래 그런 거 같고, 베젤은 알루미늄이 아닌 세라믹 소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브러시드와 폴리쉬로 마감된 브레이슬릿은 다이버워치인 만큼 다이버 익스텐션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러그에서 버클 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착용감 면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류로 고정된 일체형 엔드링크는 줄질을 하기엔 까다로운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줄질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마초적인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파이어 글라스로 된 시스루백을 통해서는 오리스의 상징과도 같은 레드 로터를 엿볼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네바 스트라이프보다는 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지만 반대로 오리스의 아이코닉함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제네바 스트라이프를 넣기 귀찮아서 빨갛게 페인팅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의도가 어찌됐건 현재 오리스의 엠블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733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호불호가 갈리는 셀리타 200과 동일한 무브먼트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타와 셀리타는 서로 파츠 호환이 가능할 정도로 유사한 무브이기 때문에 편파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흔히들 지적하는 리저브의 효율성은 에타 부부에서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능적인 면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편파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짧은 리저브를 가진 에커스에서는 셀리타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스와치 산하에 에타를 탑재한 모델들의 리저브가 기본 70시간인 점에서 보면 아직도 38시간의 리저브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물론 데일리로 착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시계를 자주 돌려 차시는 분들은 멈춰있는 모습을 많이 볼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데이트 모델인 점에서 보면 시간은 기본에다 날짜까지 맞춰야 하니 더욱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칼리버 115의 발표는 앞으로의 여러 모델에 큰 변화를 예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단점인 것은 맞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푸른빛이 띄는 야광은 BGW9 도료가 사용되었는데요. 야광이 이쁘긴 하지만 밝기와 지속시간을 그닥이어서 이게 바닷속에서 보일까 라는 고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세이코의 야광에 익숙해져서인지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확실히 스위스 야광은 C3 정도는 되어야 준수한 밝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예전에 리뷰했던 미도의 오션스타보다는 나은 수준인 것 같아서 순간적인 시간 확인에는 용이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리스의 툭심이 느껴지는 에커스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리뷰를 다 하고 나니까 에커스와 아퀴스에서 어떻게 발음했어야 맞는지 멘붕이 오는데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는 아퀴스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에커스가 더 간지나지 않나요? 무튼 리뷰를 하면서 느낀 점이 괜히 사이즈를 세분화시킨 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는데요. 아마 제 손목과 비슷하신 분들은 이보다 좀 더 작은 41.5mm가 베스트일 것 같고 큰 시계가 간지지 하시는 분들은 43.5mm로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왓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